안녕하세요. 벌써 9월이 성큼 다가와 버렸네요. 22년도는 유난히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의 22년도는 어떠셨습니까? 제 22년도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빨리 지나가 주길 바라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제게는 결혼을 약속한 예랑이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2살 연상이었는데 어찌나 모든 면에서 능력이 좋은지 제가 본받을 구석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경제관념도 똑부러지는 사람이었고 스펙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어디 가서 만날까 싶은 그런 사람이었죠. 신기하게도 그 대단한 사람이 제가 좋다며 먼저 다가와 줬어요. 늘 아침 출근길에 들리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서 저를 몇 번 봤었다고 합니다. 몇 번 저를 본 애랑이는 자연스럽게 제게 관심이 생겼고 그 관심이 점점 호감으로 바뀌게 되어 먼저 과감하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처음에 애랑이는 제게 저녁 한번 같이 먹자며 다가왔을 때 완전 선수인 줄 알았거든요. 생긴 것도 반반한 사람이 아침 출근길에 카페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만나볼수록 사람 참 괜찮고 진국이라는 게 느껴졌고 그런 애랑이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애랑이와 저는 꽤 빨리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까지 결심을 했습니다. 솔직히 너무 행복했던 게 저는 결혼을 서둘러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애랑이의 프로포즈가 반가웠어요. 꼭 제 마음을 읽고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어쩜 저렇게 읽어주는 건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프로포즈를 한 애랑이는 제게 이것저것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나 살고 있는 아파트 있지? 거기 전세가 계약 1년 정도 남았는데 같이 살기에는 적당하니까 거기서 살다가 이사하는 건 어때? 좋지, 괜찮아. 부담스럽지도 않고. 이사할 집은 내가 땅이 있거든. 거기에 집을 지을까 하는데 어때? 물론 서울이고. 땅이 있다고? 무슨 땅? 예전에 아버지께 받은 땅인데 결혼할 때 집 짓고 살려고 냅뒀거든. 우리 1년 동안 사는 집에서 살고 거기 공사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어때? 뭐야, 난 몰랐어. 너무 좋지. 그렇게 능력자였다고? 어우, 다르게 보이는데? 뭐 아버지 덕분이지.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 집은 내가 미리 뽑아둔 것들이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줄게. 당신도 아마 마음에 쏙 들어할 거야. 보고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하고 디테일 수정 원하는 거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요. 고마워. 나는 뭐 딱히 할 게 없네. 당신은 그냥 나랑 결혼해 주는 거 자체가 선물인데 뭘 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애랑이는 제가 상상한 이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애랑이가 원래 혼자 투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신혼살림을 시작해도 솔직히 충분하긴 했어요. 서울이고 위치도 좋았으니 말이죠. 그런데 땅이 있고 집을 짓고 살자는 말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위치가 서울이라 더더욱 놀랐어요. 애랑이가 상상 이상으로 너무 능력자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제가 자꾸 불편해하고 부담스러워하며 서로 더 어색해지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집도 빠지는 집안은 아니었으나 시댁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댁에서는 오히려 배운 게 많은 집안이라며 저희 집안을 높이 평가해 주셨고 양가가 서로를 높게 봐주며 오히려 사이좋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저를 굉장히 예뻐라 해주셨는데 이유가 단아하고 배운 게 많다는 이유였어요. 내가 늘 원했던 며느리상이 딱 유나 너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 배운 것도 많아서 말하는 것도 똑 부러지고 단아하고 청초하고 아주 며느리감으로 제격이다. 감사해요, 어머님. 말도 짧고 쓸데없는 말도 안 하고 남자는 이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야 일이 술술 풀리는 거야. 그걸 토은이한테 늘 말해주긴 했는데 알아들었으니 다행이지 뭐. 앞으로 잘 살아보자. 무사히 상견례까지 마치고 식도 올렸고 저희 2사람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애랑이에서 이제 남편이 되었죠. 남편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는 날까지도 남편의 도움으로 모든 걸 해결했어요. 제가 다 알아보려고 했으나 남편은 본인이 잘 아는 이삿짐 센터가 있다며 부를 테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죠. 그 덕분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시간에 맞춰 제가 살던 집으로 오셔서 모든 걸 포장해서 옮겨주셨습니다.
남편이 잘 아는 센터라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친절하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런데 약간 이상했던 건 대표라는 분이 직접 오셨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묘하게 이상했습니다. 째려보는 건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그러나 워낙 이삿날에 정신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말았어요. 이사 후 남편과 잘 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제가 힘들게 일을 할 필요도 없다며 회사를 그만두게 하셨고 집에서 살림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겨우 투룸 아파트에 살면서 도우미까지 뒀어요. 아무래도 이건 오바다 싶었습니다. 왜냐면 남편의 직업 특성상 출장이 잦아서 주 2, 3회만 겨우 집에 있고 늘 출장 중이라 거의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 도우미까지 두고 저는 매일 노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에게 슬쩍 말을 했어요.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아, 유나구나. 우리야 잘 지내지. 유나, 너는 불편한 건 없고 잘 지내고 있지? 별일은 없고? 그럼요. 어머님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뭐, 무슨 일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집으로 갈까? 네? 아니요. 막 그런 일은 아니에요. 저희 집에 오시는 이모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이도 출장으로 집 비우는 시간이 많고 늘 저 혼자 있으니까 제가 직접 청소하고 살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 평수가 엄청 넓은 것도 아니라서 충분할 것 같거든요. 아니다, 유나야. 너 그런 거나 하라고 시집 온 거 아니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편하게만 살면 돼. 알겠지? 그래도요. 어머님,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유나야. 편하게 살라는데 왜 그러니? 남들은 살림하기 싫어서 한다는데 넌 왜 그럴까? 배려를 해주면 그냥 받아 먹어. 알아들어? 네? 어머님, 그냥 그렇게 사는 걸로 할게. 난 바빠서 먼저 끊으마. 늘 제게 따뜻하게 전화를 해주셨던 시모는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돌변해서 말을 했습니다. 약간 입 다물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 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죠. 조금 놀랐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모가 그렇게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건데 제가 자꾸 싫다고만 하니까 그게 언짢으셨나 싶었죠. 그래서 저는 불편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 2, 3회씩은 꼭 집에 들어오던 남편이 주 1, 2회로 줄었어요. 안 그래도 외롭고 쓸쓸했는데 저렇게 돼버리니까 너무 외롭고 쓸쓸해졌죠. 이전에는 그래도 애틋하고 좋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때부터는 결혼한 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더 힘들었던 이유가 남편은 집에 있는 저를 좋아했어요. 한마디로 밖에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전화를 했을 때 제가 밖에 있으면 꼭 다툼으로 이어졌죠. 여보, 시끄럽지? 뭐야? 집 아니야? 어디야? 나 지금 예슬이랑 점심 먹고 잠깐 카페 왔거든. 근데 여기 음악 소리가 너무 크네? 점심 먹었으면 집에 가야지. 카페는 뭐하러 갔어? 내가 뻔히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나도 없는데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면 어떡해? 에이, 당신이 뭐 집에를 와야 같이 돌아다니지. 그럼 나는 뭐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나도 사람인데 답답해. 불안해서 그렇지. 혼자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싫으니까 1시간 내로 집에 들어가줘. 싸고 싶지 않으니까. 여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 만나서 점심 먹고 카페 온 건데 이게 뭐 잘못이야? 얘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당신이 집에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나는 결혼하고 낙이 없잖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뭐 좀 배우겠다 해도 집에서 하라 하고 나는 뭐 집에서 나가면 안 돼? 아, 정말 왜 그래? 내가 집에 있는 사람이면 당신이 새벽에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근데 당신이 당장 무슨 일이 생겨도 내가 가질 수가 없잖아. 나는 그런 거 생각하는 건데 당신은 왜 그런 내 마음을 몰라주냐? 진짜 서운하네. 웃기지 마. 그냥 내가 나와 있는 게 싫은 거잖아. 이제 그만 좀 해. 내가 매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내 기분 상하게 하지 마. 귀엽고 집에 안 들어가시겠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남편은 저렇게 전화를 끊었고 이어 시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남편이 고자질을 했더군요. 네, 아버님 저예요. 세아가 너 지금 바뀌냐? 아, 네. 친구랑 점심 먹고 커피 마시고 있어요. 곧 들어가려고요. 집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 큰일 나는 거냐?
서방은 저 멀리서 마누라도 못 보고 일하느라 힘들어 죽을 텐데 마누라는 서방을 애타게까지 만들면 쓰겠어?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집에 들어가도록 해라. 오죽하면 도윤이가 일하다 말고 나한테 전화를 했겠어? 아버님, 제가 매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카페 주소 말해라. 당장 차 보낼 테니까 그거 타고 가. 네? 아니에요. 제가 들어갈게요. 두 번 말 안 한다. 주소 보내라. 결국 저는 보내주신 차를 타고 귀가를 해야 했어요. 친구에게 어찌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온실 속의 화초도 이 정도로 보호받지는 않을 거예요. 이러다 보니 집안에서 뭔가 우울함이 자꾸만 생겨났습니다. 오죽하면 이모님께서 제게 그랬어요. 사모님, 그 창거리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사장님이 안 들어오셔서 버리는 게 생겨서요. 혹시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그냥 제 것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바쁘셔서 외로우시죠? 그렇죠 뭐. 주제 넘는 말일 수 있지만 저는 괜찮으니까 저랑 대화하세요, 사모님.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면 우울증 와요.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힘들어져요. 저는 이모님의 말씀에 울컥해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누군가랑 대화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누구랑 대화를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솔직히 이모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을 걸면 불편해하실까봐 늘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먼저 저렇게 손을 내밀어 주신 후 이모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속내를 제대로 털어놓지 못했는데 이모님에게는 다 말했어요. 이제는 하다 집에도 안 오고 시댁 가서 자거나 여행을 가버리는 거 있죠? 저희 신혼인데 당연히 집부터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쯤 되니까 이 사람이 저를 생각하긴 하나 싶고 눈물 나게 서러워요. 말로는 저를 너무 유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사모님, 제가 이 일하면서 늘 귀 닫고 눈 가리고 입 닫고 그렇게 일했는데 사모님만큼은 무슨 일이든 꼭 도와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제 촉으로는 죄송하지만 외도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마음 단단히 먹고 대비하세요. 사장님은 저 자체를 무시하니까 제 앞에서 서스럼 없이 행동하시거든요. 제가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 잡아둘게요. 설마요, 그럴 리가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만 있다가 사모님만 죽을 만큼 힘드니까 마음 비우고 계세요. 아니면 정말 다행이지만 맞으면 사모님만 힘들어요. 저는 이모님의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 뭔가 정황상 남편이 바람피는 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현명하시고 판단이 빠르셨던 이모님의 도움으로 저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했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지 못하는 남편의 또 다른 모습은 이모님께서 몰래 봐주셨죠. 의심되는 부분은 없었고 이모님은 퇴근을 하셨어요. 남편과 정말 오랜만에 함께하는 날이었지만 마냥 기분이 좋지는 않아서 그냥 대화나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네? 연애할 때보다 보기가 힘들어? 왜 또 비꼬고 그래? 이게 다 당신이랑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 건데. 그래, 일하느라 힘들 텐데 쉬어. 나 잠깐 나갔다 올게. 뭐? 어딜 나가? 왜? 당신은 하루 이틀 집에 들어오고 여행 다니고 할 거 다 하면서 나는 또 나가면 안 돼? 진짜 이기적인 거 알지? 제발 그만 좀 해. 지겹다 지겨워. 저는 남편과 한 집에 있는 게 불편했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집 앞 카페에 가서 홀로 커피를 한 잔 했어요. 차라리 거기서 커피 한 잔 하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나온 지 한 20분쯤 지났을 때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설마 또 남편이 전화를 한 걸까 싶어서 받아봤습니다. 네, 어머님, 너 당장 집으로 들어와. 나 지금 너희 집 왔으니까. 네? 여보세요? 시모는 잔뜩 화가 난 목소리였고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평소 같으면 상대를 하기 싫어서 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저도 열이 받았고
어디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드러나 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으로 갔고 남편은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서 쯧쯧을 날리며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저를 보며 고함을 질렀죠. 너 내가 예쁘다 예쁘다 해주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니? 정신교육을 아주 똑바로 해야겠다 너. 남편은 하늘이야 알아들어? 따라해. 남편은 하늘이다. 뭐에 안 따라하고. 뭐 하세요? 제가 왜 그걸 따라해요? 무슨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근데 너 지금 말 다 했어? 좀 배운 집안애라고 예뻐라 해줬더니 기어오르는 거 봐. 정말 너가 예뻐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하니? 별로 궁금하진 않으니까 말씀 안 해주셔도 괜찮고 정신교육이고 뭐고 그런 거 받고 싶지도 않으니까 가주실래요? 지금 이 시간에 아들내외 집에 불쑥 쳐들어오셔서 며느리한테 삿대질하며 고함 지르는 어머님도 교육은 필요하실 듯 하네요. 야, 너 뭐라고 했어 지금? 이봐요, 야! 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확실하네요. 어머니, 제가 오늘은 피곤하니까 다음에 교육은 좀 시켜드릴게요. 호칭부터 제대로요. 우선 가주실래요? 좀 자고 싶은데. 전 그렇게 난리치는 시모에게 처음으로 맞대응을 했습니다. 너무 후련하고 속이 시원했어요. 다만 남편은 제게 다시 봤다며 비꼬기 시작했죠. 이야, 채은아, 성깔이네? 아주 다시 봤어. 원래 이런 애였어? 내가 몰랐던 거야? 대박이다. 입 좀 다물고 자자. 왜? 남편은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지 않아? 손 치워. 능을맞은 남편이 증오스러울 정도로 싫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죠. 남편에게서 풍기는 향수 냄새는 확실히 여자 향수였어요. 이모님 말씀처럼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죠. 저는 이 말 같지도 않은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고 남편은 실체를 밝히고 시댁도 아작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날 남편은 일찍 짐 싸서 또 출장을 갔고 저는 이모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여자 향수 냄새가 온몸에서 나더라고요. 여자가 있는 건 확실해 보여요. 근데 어떻게 증거를 잡을까요? 그게 상간녀 소송하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바람피는 건 분명한데 마땅한 증거가 없어서 다들 힘들어 하거든요. 우선 저도 최대한 사모님 도울 테니까 같이 해봐요. 이모님과 한참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웬 아저씨가 서 계셨죠. 누구세요? 아, 저 혹시 혼자 계시나요? 네? 누구신데요? 저 기억 안 나세요? 뭐야, 누구세요? 사모님 나와보세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혼자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남편분 혹시 계신가요? 중요한 일이라서 그래요. 사장님은 지금 안 계시는데 왜 그러시죠? 혼자 계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문 좀 열어보세요. 아니면 전화를 해보시던가. 저 그 이삿짐 센터 대표예요. 사장님 문제로 할 말이 있어서 온 겁니다. 처음에는 수상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절대 문을 열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모님도 계셔서 함께 의논의 문을 열어줬고 너무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어요. 제가 일이 바빠서 길게 얘기는 못해요. 우선 제 명함이니까 필요할 때 연락하시고 본론만 말할게요. 사장님, 저희 업체 VIP예요. 이삿짐 센터 VIP 되려면 얼마나 이용을 많이 해야 하는 줄 아세요? 그런데 사장님은 매번 수많은 여자들만 이사를 시키셨어요. 그것도 매번 결혼을 한다고 하셨고요. 처음에는 대체 이혼을 몇 번 하시는 건가 싶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말 그대로예요. 사모님이랑 결혼하기 한 달 전에도 어떤 여성분이랑 결혼한다고 이사하셨고 살림살이 다 꾸려놓고 저희가 도와드렸어요. 주소도 알고 있고요. 우연히 찍은 사진 영상도 있습니다. 제가 오지랖 부리는 이유는 딱 저희 딸 버리신데 저희 딸도 사위놈이 바람나서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면서 힘들게 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꼴 못 보겠더라고요. 그럼 그 여자가 바람난 상간녀가 맞는 것 같네요. 추서하신다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긴 했지만 정신을 차렸고 이사업체 대표님은 저랑 이모님이 가겠다고 했으나 혹시 모르니 함께 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든든한 지원군들과 함께 상간녀 집에 쳐들어갔고 들어가 보니 아주 보기 좋은 신혼집이 따로 없더군요. 거기에는 남편이 팬티바람으로 있었고요. 이모님께서는
주방에 가셔서 행주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었다 빼셨고 그걸로 상간녀 얼굴을 막 뭉개주셨습니다. 상간녀는 악을 쓰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어 이 사업체 대표님은 현장 증거라며 영상과 사진을 침착하게 모두 찍으셨어요. 겨우 이딴 짓이나 하고 다니면서 출장 핑계로 집에 안 온 거야? 주잡하게 뭐하는 짓이냐? 가정부의 이 사업자의 대표 데리고 너 뭐하냐? 그래, 떠들 수 있을 때 마음껏 떠들어. 지금 아니면 네가 언제 나한테 입을 놀리겠어? 안 그래?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 남편은 상간녀와 오래전부터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시부모는 별 볼 일 없는 상간녀를 반대했고 부인으로 보기 좋은 여자를 두면 이 두 사람이 두 집 살림하는 걸 허락해 준다는 조건으로 저와 결혼했다고 해요. 이모님과 이 사업체 대표님의 도움으로 저는 많은 증거 영상과 자백 영상까지 손에 쥐었고 법정에서 상간녀 소송, 혼인 모욕 소송까지 다 진행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아서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줄 알았으나 제가 본 피해가 있어서 위자료도 넉넉히 받게 되었어요. 혼인 모욕 소송 역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전 이후 저를 도와준 이모님과 이 사업체 대표님께 보답을 했어요. 우선 이모님의 경우 저 때문에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셔서 저희 친정엄마의 도움을 통해서 좋은 집으로 들어가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 금전적으로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체의 경우 제 직업이기도 해서 홍보를 공짜로 제대로 해드렸고 그 외에도 전 직원에게 간식, 커피, 영양제, 담요를 선물로 돌렸어요. 지금도 이모님과 이 사업체 대표님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삼총사 모임이라고 해서 종종 만나서 술 한잔을 하는데 이제는 제가 이모 삼촌이라고 부르고 두 분은 저를 편안하게 유나야 라고 불러주세요. 쓰레기 같은 집안에 들어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안 그래도 제 인생에 귀한 인연을 얻을 수 있어서 마냥 실패한 시간은 아니었다고 위로를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